영화로 본 고도를 기다리며.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미엘 베케트의 불후의 명작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를 영화로 재해석한 작품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영화의 감독, 제작 연도, 그리고 원작 희곡이 가진 의미와 내용이 영화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원작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영화만이 가질 수 있는 독창성은 어디에서 발현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미엘 베케트는 20세기 문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1969년 노벨 문학상 수상에 빛나는 거장입니다. 그의 대표작인 고도를 기다리며는 부조리극의 정수로 평가받으며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물음과 삶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희곡은 1948년 10월 9일부터 1949년 1월 29일 사이에 프랑스어로 집필되어 1952년에 출판되었고, 이듬해인 1953년 1월 5일 파리의 바빌론 극장에서 초연되며 전 세계 연극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20세기 영어 연극 중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꼽히며 그 영향력은 연극계를 넘어 문학, 철학, 심지어 대중문화에까지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대한 의미를 가진 희곡을 영화로 옮기는 작업은 그 자체로 거대한 도전이자 동시에 매우 흥미로운 시도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룰 영화는 바로 마이클 린지 호그 감독이 2001년에 연출한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이 작품은 베킷 암필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베케트의 희곡들을 영상화하여 더 많은 대중에게 소개하고 보존하려는 숭고한 취지로 기획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베케트의 엄격한 지침에 따라 그의 작품들이 왜곡되지 않고 원작의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영화에서 블라디미르, 일명 디디 역은 베리 맥고번 배우가, 에스트라공, 일명 고고 역은 조니 머피 배우가 맡아 열연을 펼쳤습니다. 감독은 원작 희곡의 메시지와 분위기를 스크린에 충실히 담아내고자 지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원작이 가진 미묘한 감정과 철학적 깊이를 표현하려 한 점이 두드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화 고도를 기다리며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더욱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영화는 두 방랑자,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황량하고 쓸쓸한 시골길에서 고도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앙상한 나무 한 그루만이 서 있는 외딴 곳에서 고도가 나타나 자신들의 고단하고 의미 없는 삶을 개선해주기를 막연히 희망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마치 희망이라는 한 줄기 빛에 매달려 표류하는 인간 군상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심지어 왜 그를 기다리는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고도가 온다는 막연한 기대와 기다림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기다림은 현대인의 삶에서 흔히 경험하는 목표 없는 표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두 사람은 포조와 럭키라는 또 다른 기이하고 인상적인 인물들을 만납니다. 포조는 럭키를 마치 소유물처럼 다루는 권위적이고 지배적인 인물로 등장하며, 럭키는 그의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하인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인간 사회의 권력 역학관계와 피지배층의 무기력함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이들의 등장은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의 무료하고 부조리한 기다림에 잠시나마 변화를 가져다주는 듯 보이지만 결국 이들의 만남도 무의미한 반복으로 수렴되어 버립니다. 시간은 흐르고 포조는 눈이 멀고 럭키는 말을 잃는 등 육체적, 정신적 쇠퇴를 겪게 되면서 삶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또한 매일 저녁 고도의 심부름꾼이라 자처하는 한 소년이 나타나 고도가 오늘은 오지 못하지만 내일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 소년은 늘 같은 말을 반복하며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모든 상황은 전날과 다름없이 반복됩니다. 고도는 여전히 오지 않고 두 사람은 또다시 고도를 기다리는 무한한 순환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 영화의 결말은 전통적인 의미의 결말이 아닙니다. 어떤 구원이나 극적인 전환도 없이 그저 기다림이 반복되는 삶의 굴레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베케트의 희곡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인 부조리와 무의미, 그리고 존재론적
허무함을 영화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객은 이 영화를 통해 삶의 본질적인 허무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원작 희곡과 영화 사이의 차이점 및 영화의 독창성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면은 원작에 대한 충실도가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사미엘 베케트는 자신의 작품이 가능한 한 원작에 가깝게 각색되기를 바라는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의 저작권 계약에는 원작의 대사와 지시문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요구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 영화 역시 이러한 베케트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원작에 대한 충실도를 높이 평가받지만 연극 무대에서 구현되는 웅장한 아우라와 배우와 관객 사이의 직접적인 교감까지 스크린에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본질적인 매체적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영화적 연출 측면에서 볼 때 연극의 본질인 현장감과 즉흥성을 스크린이라는 매체로 옮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마이클 린지 호그 감독은 연극적인 경험을 살리기 위해 배우들의 섬세한 표정 연기와 몸짓에 최대한 집중하고 세트나 카메라 워크를 최소화하며 연극 무대의 축소판을 스크린에 구현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클로즈업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오히려 연극적인 거리감을 파괴하고 몰입을 방해하여 깊이를 저해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독창성은 원작의 주제와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에서 두드러집니다. 영화는 황량하고 메마른 풍경, 흑백톤의 화면, 그리고 인물들의 초췌한 모습을 통해 인물들이 처한 절망감과 허무함을 시각적으로 더욱 강조합니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는 연극 무대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영화만의 강점으로 작용하며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배우들의 섬세하고 사실적인 연기를 통해 인물들의 복잡한 내면과 특징을 생생하게 살려내고 부조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영화만의 고유한 해석과 감동을 제시합니다. 블라디미르의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고뇌, 에스트라공의 현실적이고 비관적인 태도, 포조의 권위적인 변화와 럭키의 비극적인 무기력함 등이 스크린을 통해 더욱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전달됩니다. 고도를 기다리면은 다양한 주제와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이러한 해석의 여지를 관객에게 그대로 열어둠으로써 관객 스스로가 의미를 탐색하도록 유도합니다. 첫째, 기다림은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의 모습은 단순한 기다림을 넘어 희망을 잃지 않고 무언가를 갈구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는 구원에 대한 갈망, 삶의 의미에 대한 탐색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조리입니다. 인간 존재의 무의미함, 소통의 부재, 그리고 아무런 변화 없이 반복되는 일상 등이 부조리한 현실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이들은 왜 기다리는지, 기다림의 끝은 어디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이는 현대인의 삶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무의미한 반복과 무력감을 상징합니다. 셋째, 소외와 고독입니다. 두 방랑자의 외롭고 소외된 모습은 현대인의 고독을 대변하며 그들의 기다림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외로움과 고립감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서로 의지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각자의 고독 속에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한 해석입니다. 고도는 신, 자유, 희망, 삶의 의미 아니면 죽음 등 다양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고도는 결코 오지 않는 다가오지 않는 구원을 의미하며 이는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에 대한 허무함과 절망감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베케트 자신은 작품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관객 스스로가 작품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열린 해석의 가능성은 이 작품이 시대를 초월하여 끊임없이 논의되고 재해석되는 이유이기도 하며 각 시대의 관객들이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지평을 제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사미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가 마이클 린지 호그 감독의 영화를 통해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영화는 원작의 핵심 메시지를 충실히 전달하면서도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시각적 연출과 배우들의 심도 깊은 연기를 통해 그 의미를 더욱 풍부하고 강렬하게 확장시켰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면은 단순히 고도를 기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행위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과 부조리한 현실을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심오한 작품입니다. 영화는 이러한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전달하며 관객들에게 삶의 의미와 인간 조건에 대한 깊은 사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작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던지며 우리 자신과 세상을 돌아보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